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심플한 강의 제 14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탈무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토라가 됐든지 탈무드가 됐든지 유태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성서다, 이제 그렇게 알고 그것에 따라서 전통 교육이 일어났지만은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방법하고 상통이 되고 합치가 되고, 더더구나 제가 추구하고 있는 내장으로 삽시다의 개념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무드는 랍비의 교육법을 서로 머리를 짜내 가지고 모아둔 거고, 토라는 이제 이념이랄지 생활 철학이랄지 또는 성서적인 그런 핵심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멘토를 중요시 한다고. 멘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서적으로는 모세를 믿는다든가,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믿는다든가, 또 사회 지도층을 잘 믿어요. 왜냐하면 같은 생각이나 같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모세가 됐든지 하나님이 됐든지 그것 말고라도 우리나라도 자부심이 강했던 애적, 고조선이 됐든지 고구려가 됐든지 방대하고 진취적이고 활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 생각에는 고조선하고 고구려가 아닌가.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 레벨에서 아마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그 캐치프라이즈를 내걸은지는 알 수 없어요. 삼국유사인가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하고, 그래서 멘토, 그러니까 본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린애가 됐든지 성인이 돼도 부모님이 나를 잘 가요. 어떤 선생님이 또 뭐 현재도 어떤 분이 본받음만 하고 믿음이 가고, 그런 이제 멘토, 모델, 자기의 인생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람들이 이제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그분이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거든. 그 사람이 이제 멘토가 그 사람이라고. 그리고 레리 페이지라는 분은 이제 니콜라 테슬라가 그 교류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뭐 직류는 아마 에디슨이 먼저 발견해서 상업화해서 성공했는데, 테슬라는 이제 그렇게 유명한 발견을 했으면서도 상업적으로는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테슬라를 지금 주가가 많이, 자동차, 자율자동차 이름이 이제 테슬라인데, 그것을 본을 따가지고 니콜라라는 말도 IT 업계에서는 많이 쓰죠. 니콜라 회사에서 뭐 트럭, 산소 트럭을 만드는데, 그것은 이제 속임수가 있네 없네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유태교에서는 13살 때면 성년식을 치른다고 그래요. 성년식이라면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성년하면은 뭐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자기가 책임진 건 잘 안 하거든. 애들이 책임의식을 많이 심어준다는 건 얼마나 어렵고도 소중하고 굉장한 뛰어난 매력이고 미덕이라고. 그거를 쉽게 책임의식이 심어지는 건 아니다고. 부모가 책임을 잘 지켜야지 제일 이제 책임의식이 좀 높아가는데, 13세가 되면 성년이라는데 독립적으로 준비를 먼저 시키고, 공부한 내용을 성인들이 모여있는 데서 유태교 교회에서 그걸 성년식을 하는지는 몰라도 아마 랍비 앞에서 하는 거죠. 발표를 한다고. 자기가 성년식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하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뭐 정에 얽매이지 않고
정에 먹는다는 것은 칸가루족이 된다든가 부모의 품 안에만 계속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히 일본도 많고. 그래서 그 발표를 함으로써 자기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공동체나 책임의식을 강구시키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의식이 상당히 이제 유태교에서는 굉장히 잘 지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상과 전통을 소중하게 한다. 그것은 동양의 도덕 문화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공동체 의식은 도덕 의식이 많았었는데, 특히 이 선비족의 조선시대는 선비는 돈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그러잖아. A범죄를, 효를 잘 지킨다든가 그런 것을 최고 미덕으로 생각하는데, 요새는 뭐 잘 살아보세의 뭐 부작용인가는 몰라도 돈에만 관심이 있어, 애들이. 그래서 너무나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은, 긍정적으로 발전하면 개인주의가 자아 자부심의 모태가 된다고. 그 사상이, 그러니까 꼭 개인주의라 그 자체는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개인주의라면 개인 이기주의를 생각하면서 개인주의라고 하니까 혼동해가지고 개인주의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실질은 좋은 것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좋다.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지니까 개인주의죠. 자수성가하고, 부모한테 아파트 주라고 안 하고, 공짜로 부모 돈을 가져가려고 그러잖아. 그 지식보다도 지혜를 더 원한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건 뭐 정보를 많이 이제 알고 있다는 그 정도죠. 그지? 지혜라는 건 현명하고, 교양 있고, 판단력이 좋고, 평생 사무 지혜, 지침, 소중한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된다고. 그것을 구별을 잘 해야 되고, 또 기부라는 것을 엄청나게 잘해요. 유태인들은.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거부들이 기부의 가치를 알고, 죽어서는 이제 선행이 최고 가치다. 가족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선행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형들의 기부 행사도 그때부터 하고, 그 서양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철저한 투철한 도덕심과 설선수범으로 기부를 일상화 시켜가지고, 특히 OECD 중에서 정말 기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에서 선진 수준에서, 그러니까 기부 수준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그러잖아. 이상하게 책임의식이 있고 없고, 또 개인 이기주의만 생각하니까 이게 기부 문화가 형편없는 것 같아요. 기부 문화에서 내 생각,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은 위안부 그 단체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한다는 것은 그 말도 되지 않아요. 기본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 사회적인 질타나 이해가 아주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기부 문화가, 실질적인 기부 문화는 것은 자기의 탐욕이나 욕심이나 비교나 돈, 그것에만 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고, 그걸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비판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기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비판하다 보면 자기도 걸려 들어가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얼마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땅에 떨어지고 개인 이기주의가 범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재산을 절반은 사회에다 밀려준다.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피트, 록펠러, 브룸버그, 솔로스, 그 다음에 부동산 재벌인 엘리 브로드 부부,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자선의 방법도 8단계가 있대요. 여기 적어줬는데 아주 좋은 단계가 1단계고 제일 마지막 단계가 8단계인데 8단계에서는 감사 편지를 기다리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기부를 하는 경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대요. 그래서 8단계 마지막 단계가 자선의 8단계가 그렇게 좀 저질이라고. 그래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자기가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유장된 기부죠. 그래서 유태 교회에서나 유태 가정에서는 자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편 우리나라에서 뭐 개신교가 됐든지 불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신교에서 뭐 부흥회를 막 발동시켜 가지고 성전을 신축하고 돈을 많이 모아서 빌딩을 지으려고 그래. 성전을.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단을 만들면은 자기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나눠 먹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데도 많이 있다고. 근데 미국에서 내가 재단을 운영해보고 그런 바에 의하면은 미국에서는 절대 이권이 개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번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 충돌이 되는 그런 것을 잘 가려내는 법을 통과시켰는지 어떤 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자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보이고 다 그런 걸로 해서 자기 사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품위가 낮고 선진의식이 아니고 좀 유치한 거죠. 그 다음에 경제교육, 돼지 통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경제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그게 이제 세계 거부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편이 그래도 조금 낫다. 그러지만 돈을 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제대로 된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일상시에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위시 돈 많은 거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성과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요. 록펠러. 그런데 옛날에는 유태인이 많이 천대를 받아가지고 이름이 없었대요. 원래가. 그게 이제 18세기 정도에서 그때부터 이제 이 유태인들이 이제 금융이 됐든지 돈을 이렇게 축적이 되고 독일에서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미움받아서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18세기 이제부터서 이제 자기가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돈을 주고 이름을 샀대요. 유태인들이. 왜 그러면 전통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천대를 받았다고. 어느 나라에서나. 독일에서나 영국에서나 어디서나 말이야. 근데 지금 많이 완화돼 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게 영국 이름인가 독일 이름인가 구분이 안 되는 거 많아요. 그 이름이 좋더라고. 근데 이름 있는 유태인들은 전부 다 신문에 다 알려지는 유명한 이름들 아니야. 그런데 그게 의심이 됐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다고. 나로서는. 그리고 좋은 친구를 찾아서 친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공자도 친구를 소중히 여겼는데 하물며 깊은 우정을 배워라. 최초의 라이벌은 형제간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형제는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카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가 동생을 죽였던가요? 하여튼 질투심이 심하고 시기가 있어가지고 동생 아벨을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기 때문에 하여튼 동생을 죽였다고. 그것도 이제 그리고 이거 헨리 키신저도 그 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라이벌이었대. 자기 동생하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대. 정직이 최고의 무기인 것을 잘 알려준다.
그 비근한 애가 이제 서양 사회에서, 그러니까 서양 서구 문명에서도 유태인이 그 사회에 공헌을 한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놈은 더 가난해지고 그런 상태거든. 그게 추세라고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것이 이제 국제적인 문제고. 그래서 뉴욕에도 나도 뉴욕 시내에서도 살아봤지만은 뉴욕이 이제 주이시들이 많다고,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주이시는 정직한 것을 굉장히 내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탈무드에 나와 있더라고. 그 전에 탈무드에 나온 건데, 그 정직해야 되는 것에 예외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적혀 있는 모양이에요. 이미 산 물건을 좋다고 해야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돈 주고 샀는데 일단은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이거 참 좋다고 하고 자랑거리로 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건 거짓말이잖아. 속 마음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뭐 한 번 산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다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도 지혜고. 그리고 나무 부인을 항상 이쁘다고 생각해야지. 그 A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 아예 친구의 마누라가 별로 밉게 생기면 말을 안 튼가. 뭐 그저 그러네 뭐 그렇게 안 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거짓말하는 예외가 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불행히도 뭐 여러 가지 유태인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이고, 나도 이제 기사에서 조금 기억이 나는데, 나스닥 증권 거래소 이사장이 있었다고. 근데 주이시다고, 역시. 근데 주이시, 그러니까 유태인인데, 그게 이제 사람 이름이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그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일으킨 놈이라고. 이게 금융계 모든 정직으로 키워온 그런 평판을 이놈이 다 망가뜨려 버렸다니까. 같은 유태인인데,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감옥에서 사는지 몰라도 여하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인생은 항상 속일지라도, 인생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름다운 인생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유태인이다. 그런 것을 엮어가지고 멋있게 음악도 틀어놓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멋있는 걸로 감상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에게 남에게 배려심을 저절로 나타난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누구 탓을 한다가 네노람불 같은 그런 이제 사전이 있잖아요. 네노람불이라는 이제 사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이제 정신병 중에서 소가리, 화병, 그것도 미국 진단명에 화병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도 유명해서. 우리나라의 재벌이란 말이잖아. 재벌이란 것이 새로운 낱말로 이게 뭐 단어 사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네노람불도 이제 사전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좋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태인 교육이나 그런 생각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뒤떨어져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오만하고 뭐 조금만한 분야에서 그게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우리 의식 구조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뭐 방역을 조금 했다고 건방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거는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지나불게 한다는 것은 기회가 시간인데, 한번 이제 행운의 뭐 화살이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냄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검소한 삶이 아름다운 것을 어린애들한테 알려주는 거고, 소박한 삶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탈무드 교육에서는
명품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우리나라는 명품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저기 요새도 그렇지만은 백화점에서 그 무슨 살려고 아침 일찍이 줄을 서는 것 보니까 명품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가 얼마나 그러니까 명품을 좋아하는 그 내면의 세계는 부족을 가리려는, 그러니까 이제 캄프라치 가면을 쓰려는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가려버리는 이제 커버하기 위한 천민자본주의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지은이가 이제 붙인 낱말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학교에서나 저 숙제를 한다든가 학업에서 저 거짓말을 많이 한다가 교수가 이게 딴 논문을 이게 도둑질 한다든가 컨닉을 한다든가, 그래 아주 나쁜 것이 비일비재야. 지도층도 그렇고 이게 보통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이고 원칙으로 산다는 서구 문화, 그게 얼마나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어렵다고. 그렇지만은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는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만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 그게 대통령인가? 가치가 없는 대통령이죠. 매사에 균형 잡힌 조화 균형을 한다. 전인운 교육, 인성교육, 유교에서 말하는 건, 스펙을 더 좋아한다든가 애들이. 그 양보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회성을 잘 키워야 되고, 또 그 유태교에서는 유태인 대부분은 맞벌이기 때문에 생후 3개월 되면 타가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사회성을 올려준다. 그것은 내가 처음부터 주장한 거예요. 내가 한국백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을 때 단 한 가지, 타가소를 많이 짓자, 편리하게. 그것은 사회주의로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육아 교육은 어렵고 혼자 부부가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분야다고, 그게. 그런데 이제 유태교에서는 결국은 그런 것은 수천 년 동안 랍비가 탈무드의 교육을 이렇게 잘 생각하고 또 발전시키고 개정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맞벌이도 하고, 또 더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이 한 1년 정도 군대에서 복무를 하잖아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서 나쁘다고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단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의 자부심이 강하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성품을 가지려고 하면은 여자도 그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미덕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그게 하나에. 그러니까 미투 운동도 너무나 그것도 해결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여튼 복잡한 문제지만은 공감대를 이뤄가지고 나을 생각은 그래요. 자부심을 잘 길러가지고 부모들이 그걸 배우고 교육받고, 그래서 좋은 이세를 성숙시키고. 그런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부모 중에서 어머님이라고. 어머니 군대 가서 1년 동안 고생하고 인내력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전통주의고 가부장제도인 유태인 여자들은 애도도 많이 나고 맞벌이도 더 많이 하고, 엄청나게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맞벌이 하는 사람도 유태 여자들이 더 많고, 복무도 1년 해야 되고, 여자도. 그러니까 강한 어머니가 강한 자녀를 낳는다, 교육시킨다. 그게 이제 이 탈무드의 교육의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인텔의
CPU 그 최강자인 인텔 회사도 유태 출신이 하는 거고, 실패했다면 격려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꾸짖는다. 그리고 여기 나온 그 영국의 다이슨 회사의 사장은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었고, 발명했고, 창조력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다. 그 히트 쳐가지고 많이 팔아먹잖아요. 그것도 실패를 또 하고. 그 에디슨 전기를 만든 사람도 뭐 1000번 정도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실패를 하고 반복하고, 또 그런 의지와 투쟁과 도전 정신하고 강한 의지력이, 삶의 태도가 없으면은 좋은 의식구조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임질 때 또는 실패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보신주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 그 창업 정신 그런 것에 반하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야기한 건 충분히 듣고 생각하다. 생각하는 넓이와 깊이. 그게 얼마나 신중하고 질이 높고, 같은 생각이라도 다시 생각해보고 탐구를 하고, 그리고 뭐 석유 탐사 같이 우리 생각할 때는 넓은 범위를 이렇게 통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어떤 분야에 몰입을 하고, 그런 생각의 능력, 생각을 잘하기 위한 생각, 그걸 또 신철하는 거, 그런 방법. 그러니까 메타 인지가 됐든지, 사고를 잘하려면 메타 인지를 잘해야 되고, 또 교육을 잘하려면 메타 교육을 잘해야 되고, 생각을 잘하면 메타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상위의 개념이라고, 이게. 그래서 내장은 뇌를 충분하게 잘 생각하면서 살자. 그게 내장으로는 그게 정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충분히 생각해서 말 실수를 안 하지만은 험담을 하는 건 제일 나쁜 걸로 돼서, 남을 이제 험을 틀어가지고 자기하고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헛드는 거 있잖아요. 와 하는 신드롬 있잖아요. 누가 그러네 하면 그러네 카더라 했었고 근거도 없이. 대화의 명수.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대화하는 방식을 안다고. 대화 협상의 명수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감정을 높이지 않고, 경청하고 듣고 정확한 표현을 표출하고, 상대방한테 폐해를 안 끼치고, 자녀에게 뭐뭐 하면 뭐뭐 할 거라고 협박하고, 너 거짓말하면 뭐 어떻게 하고 자꾸 협박을 하는 거면, 부모들이 협박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모야. 너는 뭐 저 옆에 있는 철수보다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비교를 한다든가. 저 솔직히 거짓 없는 부모, 솔직히 최선의 방법인데, 거짓 없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리 그 의식 구조가 뭐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어린애가 따라서 하는 것은 철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 약속을 잘 지키려면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라. 그래서 유태인의 계약이 있다고. 계약도 굉장히 뭐 나도 경험을 했지만은 조금 이 전세방을 얻더라도 어떻게 계약서가 그 두껍고 양이 많은지 그런 계약의 민족이라고. 계약을 아주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여하튼 모세가 뭐 2000년 전인가 뭐 3000년 전에 구원을 약속해 줬다고. 그것을 유태인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믿음은 우리는 없죠. 그러지만은 유태의 생각이나 행동의 뭐 방침을 잘 따라서 우리도 발전시키고 있고, 우리도 단군 할아버지도 있고
그거 다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인데. 그 사람을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 질서의식과 A 범절, 이것은 유교적인 것하고 조금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은 역경이야말로 최고의 기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꿈을 꾸려면 현실부터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 직시란 말을 많이 쓰거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지혜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인정을 일단은 하고, 그게 이제 실용주의라고, 실용주의.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정립된 데인데, 실용성이 있어야지 좋은 거지. 실용이 없으면은 그것은 뭐 구름 잡는 그런 아이디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한다. 그래, 그게 자신이 실패하는 것이 그렇게 뭐 창피한다고 생각하는, 실제로는 자신의 실패를 딴 사람이 걱정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실패의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추억은 항상 담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꾸 와신 상담을 했든지 뭘 했든지 성공의 발판으로 계기를 삼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저기 유태인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 스포츠 브랜드 같은 거, 패션 같은 거, 의류에 뭐 리바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그 뭐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다이슨 회장이랄지, 심리학의 예를 들어서 토마스 심리학에서도 뭐 프로이트가 유태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이제 정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로이트거든. 좀 개파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딸이 볼 때는 아버지가 좀 개파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언론 분야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다양성이 이 지구촌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장점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외부에서 많은 문화를 많이 수입하고 그걸 소화해서 우리 것을 만들고 우리의 뭐 내장 개념이 되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더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정다산이 됐든지 세종대왕이 됐든지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는 사회였다고 하죠. 이 기회에 우리의 자아 정체식을 일단은 우리가 누군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장단점이 뭐인지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연구를 더 해가지고 외국에 좋은 곳이 자기의 이제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자기한테 필요한 것인지 뭐 필요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외국 것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화에 볼모지로 되어 있다고. 외국에서 문화를 테스트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해야지 우리나라 사람이 그거 좋아한다 나빠한다 그런 것이 판가름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 현상에서. 그래서 외국 회사에서 우리나라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한국으로 먼저 팔아보고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세계적으로 잘 팔릴 수 있다. 그만한 경지에 왔어도 그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거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사업할 때 물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잘 팔리면 그건 세계적으로 성공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화적인 다양성은 굉장히 장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유태교의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상 차차 이제 강의를 유태인 교육, 탈무드 교육을 이제 접으려고 하는데, 문화적 다양성은 일찍부터 익혀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적응 능력이 있고,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이 유태인의 성공의
토양이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유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잘 이용한다. 여튼 유태인은 네트워크는 유태인은 무조건 자기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로스차일드의 금융이 발전한 이유도 네트워킹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스차일드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뭐 둘째 아들은 뭐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거기 가서 로스차일드 은행을 또 개설하고 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이제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기복이 많을 때 환차도 생기고 그래서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 유태인 한 가문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새끼가 자꾸 쳐가지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금융회사들은 전부 다 유태인이 잡고 있거든. 그래서 한인도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이제 차차차차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한상대라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건 참 잘 발전시키면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외국에 우리나라 민족이 사는 게 한 700만 정도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숫자다고. 근데 일본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장점이 있는 거라고. 그 700만이 뭐 적은 숫자나요?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래서 자아 자부심을 공부하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탐구하면서 우리 좋은 대한민국 국민성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로 탈무드 교육은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분야, 그래서 어린애 세계적인 그런 교육, 예를 들어서 불란서에서는 어린애들 교육에 있어서 뭐 코딩 교육을 어떻게 한다든가 또는 몰입 학문이 어떻게 발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장에 적용시키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강의할까 합니다. 너무나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